일본 만화가들이 어떤 운동을 묘사할 때 그걸 되게 멋있게 수식을 하거든요. 배구는 늘 위를 보는 운동이다. 진짜 죽인? 그런 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개인적으로 뵙고 저희 초대 손님으로 오게 됐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신 김에 엄청 뽑아 먹으려고 예.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제작진이.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내가 낸 것 같은데? 이게 교수님 픽이에요? 네. 도라에몽 대 조조의 기묘한 몸. 이거 둘 다 보셨죠? 저는 만자랄이라고 지금 느낀 게 네. 조조 중에서도 3부를 넣으신 게 그렇죠. 아니 3부부터 이제 이능력 배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새로운 지평을 연 거잖아요, 3부. 만화를 많이 평소에 보시나 봐요. 아니, 만화 그냥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사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3부는 저희 큰아들이 아까 사인 받으러 온 네네네. 그 친구가 그냥 이거는 정말 봐야 된다. 맞아요. 1부랑 2부는 조금 옛날 만화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3부부터 좀 희한한 능력들로 이제 배틀하는 게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아예 이런 이능력 배틀물이라는 장르가 생겨버린. 그런 영화죠, 이게. 예. 사실 저는 만화책보다도 그 애니메이션으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솔직히 처음에 1부 때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뭐지 그거 이렇게 귀신 씨듯이 하는 거 뭐라 그러더라 빙이 되고 막. 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거 할 때 이게 뭐야 이게 그랬는데 또 이 조타로인가요? 그쵸? 3부 주인공이 조타로였나? 하여튼 조가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조타로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저 친구가 이렇게 교복에 막 체인 달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캐릭터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 능력들과 이런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진짜. 저거. 작가님 센스가 네. 약간 좀 기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막 포즈라든가 이런 게 막 네. 되게 막 패션 화보 막 포즈 같은 막 기묘한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잘 안 되는 막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재현하시는구나. 도라에몽은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만화인데 진짜 기발한 것들이 너무 발명품들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너무 기발하죠 진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식빵인가? 식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으면은 그 책이 다 외워지는 기억나세요? 그 에피소드?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험 치기 전에 갑자기 뭐 배탈 나가지고 다 하고 싸고 났더니 기억이 다 지워졌다. 뭐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저는 대나무 헬리콥터 이런 거. 그 헬리콥터 머리에 붙이면 바로 붙이는 거. 날아다니고 예. 그런 거. 그리고 그 뭐지 아버지 생일 선물로 회사하고 집까지 지하철 뚫어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정말 기발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10년 전인가 제 생일 선물로 뭘 주면 좋겠냐 그래서 저 우리 애들한테 도라에몽의 그 발명 대백과사전 같은 거 있어요, 책이. 네. 그거가 있거든요. 거기 몇백 개 되는 그 에피소드 그 발명품들이 나오는데 그거 제가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좋은 거 봐주셨네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저는 도라에몽을 정말 좋아해서 뭐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진구가 뭔가 헛된 욕망으로 뭔가를 이제 도모하려고 할 때 이제 도라에몽이 이제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항상 이제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재미를 좀 보다가 나중에는 더 욕심을 부려서 망하면은 이제 또 이제 다시 와서 그것 봐라 하면서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막 달래는 친구야 이러면서 이제 막 하여튼 정말 근데 저게 되게 딥한 것 같아요. 네. 저게 그냥 단순하게 만화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철학적 메시지도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잘 뽑혔어요. 캐릭터 디자인이. 그래서 그냥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도라에몽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막 사고 싶은 그런 귀여운. 그러면 도라에몽으로 해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건 기생수 보셨어요? 봤죠. 근데 저것도 진짜 명작인 것 같은 게 엔딩이 깔끔해. 너무 질질 깔끔해요. 끌지 않고. 네. 뭐 원피스 이런 거 막 진짜 너무 끌잖아요. 이게 도대체.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빨리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그리고 이와아키 히토시 작가님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게 뭔가 이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문과 감성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이 절단되고 뭔가 이럴 때 이렇게 잘리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엄청 생각해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건축가스럽네. 되게 좀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캐릭터들도. 근데
전체를 다 보고 나면은 굉장히 인간 찬가인 거예요. 인간은 이 기생충 같은 지구에 기생하는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아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다 보고 나면 맞아.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참 이런 존재구나 하는 막 저거 헐리우드에서 영화화 된다는 얘기가 있던 것 같던데. 예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판권을 사갔었는데 그래요? 안 만들고 있다가 이제 일본에서 만들었죠. 그것도 꽤 잘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일본 실사화하면 다 망하잖아요, 보통. 그쵸. 일본이 이상하게 그 만화를 실사화하면은 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원작을 지나치게 존중해서 만화랑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약간 코스프레 쇼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약간 유치해지는 거 그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 맞아. 배경은 너무 리얼한 그런 뭐 건축과 배경들이 나오는데 거기 만화 캐릭터 같은 애가.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그 메시지만 딱 사실은 그 스토리라인만 갖고 오고 그러고 나서 각색을 해가지고 만들면 충분한 그쵸. 훨씬 좋은 게 나오죠. 박찬욱 감독님이 올드보이도 사실 일본 만화 그쵸.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슬램덩크는 말 하나 많아지 이건 뭐 최근에 그 극장판도 보고 왔는데 끝내주지 않습니까? 저 너무 그때 울었죠. 울진 않았어요. 진짜? 네, 친구들과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화 혼자 봐야 돼. 맞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게 중학교 때 나왔어요. 이 만화가. 네네. 그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이때 막 다들 농구화 신고 이 만화 때문에. 그렇죠. 다리 짧은 사람이 농구화 신으면 안 되는데. 종아리 더 짧아 보이고. 맞아요. 근데 비애야 진짜. 정말 그 발목까지 올라온 농구화 좀 신어봤으면 좋겠어. 그게 되려면 종아리가 길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그리고 막 에어가 있니 없니 뭐 두껍니 얇니 이런 걸로 엄청 서로 막 신발 자랑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기생수 정말 위대한 만화지만 아무래도 슬램덩크로 가야 하지 않을까. 기생수가 아깝네요. 거의 월드컵 16강에서 첫 경기에 브라질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슬램덩크로 가야죠. 네. 요철 발명왕 대 아기공룡 둘리 세상에. 요철 발명왕 아세요? 알죠. 저 이거 복간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만화 박물관에도 있는데 나 이거 사야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리안 K 도라에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난 저거 진짜 어렸을 때 제 최애 만화예요. 저도요. 저 요철 발명왕이. 그 윤승훈 작가님 제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맹꽁이 저당도 좋아하고. 저는 다른 작품을 몰라요. 윤승훈 작가님의. 정말요? 예. 유철 발명 사실 아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시게 된 거예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적에 제가 어깨동무라는 그 애들 소년 잡지를 구독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저 만화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명랑 만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길창덕 선생님의 그 보물섬 그런 거랑 뭐 심술가족 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저건 진짜 정말 나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옛날에 저거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발명가여가지고 저거 보면서 그런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아기 공룡 둘리는 감성이 사실 저하고는 좀 그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아기 공룡 둘리는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보물섬에 연재가 됐던 만화인데 사실 이게 되게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아동용 애니메이션으로 인식이 되기가 쉬운데 원작은 되게 좀 성인 유머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얹혀 살면서 되게 뻔뻔스럽게 이제 고길동 아저씨 집에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되게 막 시트콤처럼 엄청 웃겨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으로 안 만들어진 뒷부분들이 되게 웃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둘리로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요철 발명왕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진짜. 뭘로 하시겠습니까? 요철 발명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넘기겠습니다. 둘리는 보면은 나이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고길동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된다. 고길동은 천사죠, 사실.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임꺽정. 이두호 작가님의 임꺽정, 이토준지의 소용돌이.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둘 다 못 봤어요. 둘 다 못 보셨습니까? 임꺽정은 이제 이두호 작가님은 저분 유명하신 작가분이죠. 사극을 많이 그리세요. 뭐 장길산이라든지 임꺽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명한 만화 쪽에서는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허영만 작가님은 만화는 발로 그리는 것이다. 뛰어난 취재를 많이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말년 작가님이 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몰라요. 난 손으로 그리는데? 저희 학생 중에도 그런 애들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엉덩이로 그린다는 게 엉덩이에 붓을 꽂고 그리는 걸로 해석을 한 건지, 예.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고, 이거는 SBS 드라마로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하여튼 진짜 이도 작가님은 항상 이 사극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예.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머털도사. 그게 이도 작가님 거구나. 네. 그게 새로 뭔가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애니메이션인지 실사인지는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리부트가 된다고 해서 너무 기대 중이고, 지금 보니까 그림도 잘 그렸어. 소용돌이는 이제 이토 준지라고 네. 일본의 이런 어떤 기괴한 호러 만화의 어떤 거장입니다. 이제 여러 만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용돌이라고 3권짜리 단편이 있는데 어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네. 일인데 뭔가 이상한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네. 다 뭔가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사람이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죽어 있다든지 세탁기 안에서 예. 아니면 사람이 달팽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계속 이렇게 말린다든지 막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건데 몇 권짜리예요, 저거? 3권짜리입니다. 어제 볼만 하겠는데? 그림도 되게 매력적이고 네, 그림도 잘 그리시네요. 예, 아주 재밌어요. 저 작가님은 아직도 계속 작품 활동 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만화 계속 그리시고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네. 일본에서 한국 배우 신은경 님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희한하게도 영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근데 신은경 님이 왠지 저 여주인공 같은 캐릭터하고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신은경 님은 나중에 이제 그 마을을 취재하러 온 기자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저 볼만 하겠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고요. 이 중에서 저 하나 고르자면 네. 전 소용돌이로 하겠습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 대 고수. 이게 참. 고수를 고르셨군요. 네. 저는 무협지를 안 봤어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막 저희 보통 자율학습 시간에 무협지 많이 보잖아요, 애들이. 아니, 애들 소설책으로도 보고 뭐 만화로도 보고 무협지 엄청 많이. 그때 저는 안 봤거든요. 네네.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고수라는 만화를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거. 재밌죠. 네. 아니 그럼 뭐 보셨어요? 만화요? 그 친구들 무협지 볼 때. 공부했죠. 공부라는 선택지를 생각 아예 안 했네요.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예. 그렇군요. 고수는 이제 문정우 작가님이 네. 예전에 용비불패라는 네, 그쵸. 만화로 엄청 인기가 있다가 사실 그 출판 작가분들이 네. 웹툰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거기서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근데 문정우 작가님은 처음에는 이제 팔라딘이라는 만화를 그리셨는데 큰 반응이 없었다가 이 고수로 완전 네이버에서 빵 터진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해요. 지금 봐도. 근데 저는 그 고수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관이 그 앞에 있는 좀 전에 말씀하신 용비불패. 용비불패랑 된다 그래서 용비불패를 보려고 갔는데 이 용비불패는 만화책 포맷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펜화로 되게 디테일하게 막 그려져 있는데 오히려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예전 출판 만화는 선 작업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웹툰은 면 작업. 맞아요, 그렇죠. 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스타일로 잘 작업을 하지 않거니와 현재의 모니터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 피곤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분 이렇게 막 무슨 뭐 에너지파 같은 거 빵 하고 터지면은 엄청 줌아웃 해가지고 조감도로 막 산이 흔들리고 뭐 이런 약간 먼 조감 뷰를 되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산수화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림이 거의 작품이던데요.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공포의 외인 구단은 저건 저희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유명했던 만화죠, 저거. 저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쵸. 저거 안 본 한국 남자가 없을걸요, 아마? 저는 이제 나중에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려서 못 보다가 나중에 봤는데 설정이 굉장히 너무 만화적인 뭔가 엄청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막 아웃사이더들을 모아서 구단을 만들었는데 목표가 전승 우승? 한 번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지면은 연봉을 안 준대요. 맞아. 아니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엔딩도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남주는 눈이 멀고 여주는 정신병이 걸리고 너무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하다라는 느낌을. 마동탁이었죠, 그 악역이. 그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악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마동탁은 나름대로 예. 그냥 그 사람대로 살아온 것 열심히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엔 이런 로망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춘기 남자애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쪽에서 약간 천대시대고 루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진짜 엄청 막강한 어벤져스가 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투수가 네. 너클볼을 던지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자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외파리 타자도 있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막 설정인가 봐. 뭐지 그 필살 세팅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을 이쪽으로 던져서 치면은 일루수가 무조건 아웃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있어요. 한 번 쳐가지고 3아웃 만드는 뭐 이런 거 필살기도 있고 막.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골라주셔야겠는데요. 이거는 공포의 외인구단 해야죠, 저거다. 근데 이현세 작가님이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만화니까 저거는 또. 바벨 2세대 드래곤볼. 야, 바벨 2세도 너무 좋은데 진짜. 저희 어렸을 적은 거의 바벨 2세로 시작해서 바벨 2세로 끝났다. 네네. 이렇게 제 어려서의 세계관을 만든 만화예요, 진짜. 근데 상대가 너무 세네. 드래곤볼인데요? 야, 어떡하죠? 진짜. 일단 어쩔 수 없이 드래곤볼이 이기겠지 뭐. 일단 도리야마 아키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특이한 게 그냥 회사원 직장인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처음부터 막 만화가 문화생으로 한 게 아니고 저분은 혼자 그린다면서요? 아내분이 채색을 먹만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싸울 때 일단 도시를 다 한번 날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래 배경을 안 그려야 되니까. 배경에 안 그려야 되니까 일단 한번 싹 날리고 이제 한번 붙어볼까 뚜둑뚜둑. 맞아. 그러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야, 똑똑하다. 그래서 싸우다가 야 빨리 먼 데로 가야 돼. 인명 피해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먼 데로 날아가서 황야에서 항상 싸우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식 작법이라고도 하는데 강한 녀석을 물리치면 더 강한 자가 나오고 맞아요. 나도 수련해서 세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파워 인플레.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전투력이 막 만만 돼도 깍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막 억 단위로 가니까. 그게 일본 만화의 장점이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 그 파워 인플레이션으로 그때 수습이 안 돼. 맞아요. 사실은 누가 더 세냐,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가 사실은 굉장히 유치하면서도 그 원초적인 재미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는 초사이어 막 3 나오고 이때는 저도 굉장히 팬이지만 이거 좀 뇌절 아닌가 약간. 근데 저는 되게 제 대학교 때 저걸 봤거든요. 예. 저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준, 네. 모티베이션을 준 그런 네. 만화예요. 진짜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수련을 해야지 애가 세지잖아. 네, 맞아요. 우리 이렇게 설계 마감 같은 거 할 때 일단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그래. 진짜 진짜 그렇게 하다가 거의 기절하고 잠깐 깼다가 하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때는. 실제로 그리고 예전 일본 만화가들이 좀 그런 게 있었대요. 정말 몸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진짜 막 부서질 듯이 하고 막. 그러니까 저건 대단한 영감을 주는 만화예요. 특히 거기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초샤이언 되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평정한 상태에서 초샤이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 시간에 방해가지고 자기 아들이랑 훈련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내 생활을 하면서 저 능력치를 가져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만화예요. 그리고 전 또 인상 깊었던 게 메카닉 디자인이 너무 훌륭해요. 뭐 거기 나오는 작은 비행선이라든지 뭐 호이포이 캡슐에서 나오는 뭐 자동차, 오토바이. 실제로 이 작가님이 굉장히 자동차 매니아여서 나중에는 은퇴하시고 자동차 디자인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표지에도 막 차 그려진 게 진짜 맞아요. 정교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막 옛날 포르쉐라든지 그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드래곤볼이나 피구왕 통키 같은 거 그런 거가 전형적인 일본 문화를 반영하는 만화다. 그게 이 일본의 봉건 사회 때 사무라이들이 결투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옆에 세력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걸 흡수하면은 거기 있는 뭐랄까 무사들이 자기 부하직으로 들어오면서 자기한테 충성하면서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 통키도 보면은 누구 이렇게 이겨 파워슛 던지는 애 이런 애를 그쵸. 이기면은 걔가 자기 팀 멤버가 돼. 맞아요. 그래서 더 큰 애들이랑 싸울 때 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너무너무 강한 적이었는데 우리 편 되면은
약간 좀 약해져? 아니 왜 그땐 잘하더니 왜 약간 그러니까 보면 천진반 이런 애도 그렇게 악당이었는데 들어오면은 얘는 뭐야?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설명캐 이제 설명만 하죠. 일찍 리타이어 해가지고 여공이 뭘 하려고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아 근데 그게 일본이 그 설명을 되게 슬램덩크도 보면은 항상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있죠. 다른 경쟁팀 애들이 해설을 너무 잘해주잖아. 중요한 해설을. 맛깔나게 해주죠. 네, 진짜. 하여튼 그게 그런 일본 문화를 반영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벨 2세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저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제가 빠지는 그런 그 사기캐 같은 만화가 뭐가 있냐면요. 네. 성경의 이야기를 SF적으로 해석한 거를 되게 매니아적으로 좋아해요. 그 대표적인 게 나디아 같은 거예요. 나디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네, 그 나디아 보면은 막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초음파 공격하는 거였어 나오고 막 바벨탑 파괴된 게 뭐 무슨 뭐 인공위성 공격하는 거고 뭐 루시퍼가 알고 봤더니 인공위성 이름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뭐 막 그런 바벨의 빛. 바벨의 빛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설정인데 네. 그거의 오리지널이 이 바벨 2세예요. 설정이 뭐냐면은 외계인이 왔었는데 네. 이 우주선이 불시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걸 포기를 하고 자기 우주선에 있었던 하이테크 장비를 갖고서 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송신기를 만들려고 한 거야. 자기를 구조해 오라고. 네네. 근데 중간에 인간들이 그걸 잘못 건드려서 폭파가 돼.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해. 네. 자기가 돌아가는 거를. 그러고서 그 바벨탑은 이 사람의 어떤 그 기지로서 있고 인간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네. 이 외계인이 갖고 있었던 이거를 작동시키려면은 여기 네. 당연히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는데 네. 몇 천 대를 내려가다 보면은 그 후손 중에 이 외계인하고 똑같은 DNA를 가진 애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걔만 이거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설정인 거예요. 약간 생체 인식이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의 어떤 고등학생 애가 그 유전자가 똑같은 애가 나온 거지. 그러면서 이 외계인이 갖고 있던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로프로스나 뭐 누구지 그 까만색 표범 같은 애 로뎀 네. 그게 딱 그거잖아. 그 제임스 카메룬 영화 그 터미네이터 2에 왜 몰핑하는 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딱 그 이 바베릿의 로뎀을 오마주해서 만든 거예요. 거기 그 액체 로봇이 뭐든지 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뭐냐면 저 주인공 남자애보다 한 10년 앞서서 저기 히말라야에 있는 용인가 뭐 이런 애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얘가 만든 로봇이 아까 만든 로봇이 바벨탑은 툭 퉁해서 어디 위치 몰라.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뭐 하나 기계를 부숴가면서 나는 칭찬하는 뭐 이런 게 기가 막힙니다. 꼭 보겠습니다. 이거를 아직 안 본 건 축복이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와. 그 요코하마 미츠테로 작가님은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작품이 뭐가 있었죠? 제가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저거는 진짜 일본 SF 만화의 그 레전드라고 봐야죠. 저거는 진짜. 60권짜리 삼국지. 요코하마 미츠테로 하면은 그 60권짜리 삼국지, 그걸로 삼국지 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의 작품이었군요. 그럼 고유형 삼국지가 나오기 전에 아마 시대는 잘 제가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유명하고 그걸 또 이용한 짤방이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관우를 막는 수문장 목이 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뭐 되게 많이 있는데 그분이었네요. 네.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난 천재입니다, 이분은 진짜. 정말. 근데 이게 안타깝게 너무 초반에 16강에서 우승 후보를 만났네. 그러네요. 운이 안 좋네요. 네. 그래도 드래곤볼 해야죠. 안타깝지만.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구나. 이거 제가 안 넣었습니다, 이거 제가 안 넣었어요. 네, 이거 완전 애기시네, 이때는. 몇 살 때예요? 요게 이때가 32 이 정도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불교신문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게 종이신문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일면 기사가 8만 대장경을 뭐 이렇게 복원을 뭐 다 했다라는 기사가 있고 스님이 이렇게 8만 대장경을 딱 들고 이렇게 딱 웃고 있는 거였는데 한 장 넘기면은 제가 이제 신티크를 딱 들고 이렇게 웃고 있는 스님이 연속으로 나온 줄 알았네. 네, 스님이 연속으로 나오는. 야. 근데 너무 귀엽게 생기셨는데 이 사진은? 저 안경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 도수도 없는 안경입니다. 안경을 다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되게 귀여운데요, 저거? 좋은데요? 좀 다르네요, 지금하고. 근데 신과 함께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저희 애가 한글을 신과 함께로 띈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애가 정말 엄청난 인생의 영향을 받은 책이 2권인 것 같아요. 뭡니까? 하나는 신과 함께, 하나는 마법 천자문.
아, 마법천자문. 제가 놀랍게도 20살 때 마법천자문 만드신 분 사무실에서 일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만드시기 전에. 야, 근데 훨씬 딥하지, 신과 함께가. 신과 함께는 뭐. 근데 마법천자문 네. 그거 잘못하면은 네. 되게 막 괴롭힐 때 많이 쓴다고 하던데요. 막 동생한테 때릴 타! 이러면서 막 앞을 통! 아까 제가 왜 그 예. 바비리세 같은 거 좋아하는 이유가 이 기존에 있었던 스토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클래식한 스토리들, 아, 네네. 뭐 성경이든 뭐 이런 그런 스토리에다가 그 현대적인 것들이 섞였을 때 네. 그걸 재해석할 때 너무 재밌는데 네. 신과 함께도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봤던 얘기들이잖아요. 네. 뭐 지옥이라든 저승 며칠 지나야지 뭐 이승으로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스토리들이 복잡하게 있던 거를 현대적인 배경과 섞어서 아, 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게 세계관을 구축을 한다는 게 난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신감계는 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네. 특히 요 중앙에 서 있는 게 이제 지장보살이라는 캐릭터인데 저 캐릭터가 이제 부처님이 아니고 보살이에요. 네, 약- 네. 근데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하는데 그 설정이 너무 멋있어서 아, 처음에는 주인공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불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질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저를 불교로 알고 계신데 굳이 그래서 좀 더 이제 대중 만화니까 불교 아니신가요? 저는 딱히 지금 불교 없고 요즘에는 안에 따라서 교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지장보살 직접 등장하는 것보다는 저 뜻을 이어받은 변호사가 활약하면은 그런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설정으로 이제 시작. 난 그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예. 그 역할을 현대 변호사라는 그걸로 이렇게 데뷔한 거가 네. 아, 근데 미생이 정말 너무 훌륭해서 훌륭하죠. 미생 진짜 훌륭하죠. 드라마도 너무 네. 너무 잘만 아니 진짜 그렇게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네. 남녀 썸 타는 설정 없이도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보여준 거예요. 그 썸이 없는 거를 이름에다가 표현을 하셨대요. 그 인터뷰 작가님이 거기에 이제 장그래하고 안녕이라는 네. 여자 사원이죠. 네. 동료가 나오는데 딱 그 둘의 관계가 안녕 그래 빙그레. 이 정도의 관계를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진짜 인간에 대한 어떤 심리나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이렇게 통찰력과 깊이 있는 해석 같은 것들이 너무 훌륭한데 그래도 역시 신과 함께한테는 안 되지 않나. 선생님 이거는 저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 당연히 예. 신과 함께 지금 1000만이 넘은 영화를 2편이나 만든 원작이잖아요. 저거는. 아니 근데 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조민 작가님 작업실을 봤는데 9평입니다. 9평. 왜 9평? 어디 저 도산대로에 이렇게 빌딩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미생 정말 훌륭하고 너무 좋지만 너무 초장에 너무 센 분을 만나셨어요. 당연히 신과 함께로 가야죠.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오셨어요. 6권짜리로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저는 한참 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가 않았더라고요. 네. 89년도부터 풀렸어요. 그러니까요. 89년도부터 해외여행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막 교수님이라든지 학술적인 목적이 기자 뭐 네. 이런 그래서 이 유럽 이야기를 이제 만화로 풀어내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식문화라든지 막 프랑스 편이 특히 먹을 거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문화들 막 명품 얘기도 막 나오고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가 막히죠. 그냥 쭉 빨려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나요. 1980년대의 조승현 씨라고 보면 돼.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막 해외 문화, 해외 나가지도 못하는 분들 뭐 이런 거를 그냥 다 만화로 접하게 하는.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80년대만 하다 보니까 막 동독, 서독 나누어진 얘기랑 막 동독의 문화, 서독의 어떤 경제적인 차이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또 달리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만화책을 볼 때 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야? 대사 많으면 안 봐요.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칸으로. 한 페이지에 칸 너무 많고 딱 봤을 때 그림보다 글자가 더 많다? 대표적인 게 먼 나라 이웃 나라하고 그쵸. 신의 물방울. 진짜 신의 물방울은 이게 소설이지 만화야 이씨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1권 보다가 던졌거든요. 그 데스노트 후반부도 그렇습니다. 못 봐요. 나는. 그림이 말풍선에 가려가지고 그림이 거의 없어요. 소설을 쓰지 이걸 왜 만화로 해?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어렸을 적 애들이 그렇게 재밌게 볼 때 안 봤어.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고우영 삼국지는 제가 이제 고우영 작가님 엄청 좋아하는데 네. 너무 해학적이고 네. 그림도 쓱쓱쓱쓱 굉장히 이렇게 휘갈겨 그린 그림인데 그 안에 표정이나 네. 감정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만화를 그린다면 보통 이제 두 가지 파로 나뉘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아키라 같은 만화 엄청 정교한 예. 그렇게 해서 그림을 파내려가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순한 선으로 표현을 하는가 이런 약간 고우영 선생님 같은 네네. 명랑 만화 파가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이쪽이었죠. 그래서 약간 신과 함께도 약간 그렇게 나중에 에센스 3부 신화편에서는 약간 고우영 선생님 느낌의 그 나레이션을 좀 흉내 내보기도 했어요. 뭐 옛날에 이런 애가 있었다나? 막 이러면서 막.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 작품이구나. 이거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고르자면 고우영 삼국지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자, 16강 끝났습니다. 8강입니다. 신과 함께 대 소용돌이인데요. 그래도 신과 함께가 8강은 넘어가야지. 무슨 소리야. 소용돌이가 진짜 대박인데 어떡하죠? 아니지. 빨간색, 붉은 악마인데 신과 함께 지금 4강까지는 가야지. 이건 제가 호스트 재량껏. 네. 슬램덩크 대 도라에몽. 이거는 교수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슬램덩크잖아. 그렇죠. 이건 내가 볼 때는 깨기 좀 어려워. 슬램덩크 최애캐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당연히 서태웅이죠. 서태웅이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저는 마이클 조단 광팬이거든요. 네. 근데 마이클 조단을 오마주해서 만든 게 서태웅이잖아요. 예. 또 농구 잘하고 위기에 강하고 그리고 얘가 잘생겼잖아. 근데 어떤 서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전 필요 없습니다. 서사 따위는 필요 없고 거기서 고르라고 하면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강백호처럼 살고 싶으세요? 강백호는 사실 요즘이면 못 나와요. 이렇게 학폭이 되게 심하네요. 그치. 네네네. 그 정대만도 그렇고 거기 걔들 학폭이 좀 있는 애들 있어요. 전 두 번째 좋아하는 게 정대만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제 극복하고 이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송태섭을 좋아했었는데 송태섭.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서사가 더 부여가 됐잖아요. 더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나는 내가 작아서 키 작은 사람 싫어. 내가 왜 만화 속에서라도 다르게 살아야지, 서태웅처럼. 긴 머리 날리면서 또 이렇게 이마 넓어서 앞에서 바람 부는 것도 싫어해. 서태웅 자전거 타고 가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있죠. 그 로망이야, 그게. 팔다리 길고 얼굴 조그만데 바람 딱 앞에 맞으면서 이렇게 쫙 날 그런 소년입니다. 그리고 팀을 선택한 이유도 그냥 집이랑 가까워서. 근데 엄청 잘해. 또 지는 건 싫어하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서태웅이 누구 능남이랑 할 때였나 이렇게 딱 시계 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몇 분 남았다 딱 그러고서 이제 플레이를 막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하는 장면 있잖아요. 딱 마이클 조던이야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 또 건축가는 그런 게 있거든. 이제 마감 며칠 남았다. 이틀 안에 섹션 그리고 이제 시작해볼까? 딱 그러면서 하거든. 모형은 하루 반 만에 다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약간 그런 거 보면서 괜히 빙의해가지고 재밌게 봤어. 이해합니다 진짜. 넘어간 거죠? 네. 당연히 이게 드래곤볼이지 뭐. 그렇죠. 이건 드래곤볼로 가야죠 아무래도. 드래곤볼로 가야죠. 이거는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 대 고우영 삼국지. 이거 정말 어렵네요. 저는 근데 제가 닮고 싶은 만화가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우영 선생님을 이현세 선생님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좀 선이 굵은 그런 남성적인 만화보다는 좀 해학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을 좋아했던. 내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만화가 한중일 남았어. 삼국지, 중국과 일본 만화와 한국 만화. 이거는 드래곤볼이죠. 이거는 드래곤볼은 그 고트잖아요, 고트. 그쵸. 이건 좀 약간 시카고 불스와 붙은 뉴욕 닉스 같은 느낌이에요. 뉴욕 닉스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드래곤볼로 해야겠죠. 근데 놀랍게도 선생님 그거 아십니까? 뭐요? 저 드래곤볼 따라 그리다 만화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드래곤볼 따라 그리다가 만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림이 전혀 다르네. 나도 그림풍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마음의 소리 그린 조석 작가님은 슬램덩크 따라 그리다 만화 시작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전혀 다른데 느낌이 조석 작가님. 시작은 일단 그렇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능력이라든지 안타깝지만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월드컵 4강에서 대한민국이 독일에게 아깝게 석패한 듯한 느낌으로 여기서 드래곤볼을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영 삼국지 대 슬램덩크. 이거는 역시 슬램덩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근데 만화 월드컵은 결국 누가 이 두 개- 해도 이 두 개로 결국은 그쵸. 수렴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여기서부터가 진짜 뭐랄까 이건 거의 정해진 결승전과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말년 작가님하고 할 때도 이 둘이 결승이었는데 그때 드래곤볼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네. 슬램덩크는 같은 내용으로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매체로 만드는 것이 어쨌든 가능하다. 하지만 드래곤볼은 정말 만화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만화의 매력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드래곤볼이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득되는데? 반론을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나도 약간 드래곤볼에 마음이 가거든요. 이게 저는 약간 단순해가지고 네. 만화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영향을 받아요. 네. 이게 약간 위인전 같은 걸 보면서 영향을 받지 않아. 만화책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그런 삶의 어떤 영향을 받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만화가 드래곤볼. 그다음에 농구는 마이클 조단. 이 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슬램덩크도 진짜 정말 좋은 만화죠. 근데 저는 이제 슬램덩크한테 고마운 거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우리 두 아들도 슬램덩크를 보면서 아빠하고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공통 분모가 생기면서 저희가 지금은 없지만 제가 제 생일 선물로 슬램덩크 전집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딱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영화 극장판 딱 상영하고 나서 그 아빠 다시 갖고 와야겠는데 다시 집으로 갖고 갔잖아요. 요즘 책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극장판 덕분에.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슬램덩크의 변론을 하나 하자면은 드래곤볼은 선악구도가 너무 명확해. 그렇죠.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근데 슬램덩크는 공감이 가지 않는 주인공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 없어요. 맞아요. 특히 심지어는 그 팔꿈치로 공격하는 애들 누구지 이게? 잘하는 애들 공격하는 나쁜 애들. 그 런앤건 하는 애들. 에이스 킬러. 에이스 킬러 하는 애들 있잖아. 뭐였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진짜 걔네들이 제일 나쁜 놈들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 나쁜 애들조차도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해가 되고 막 안 됐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작가가 이노우에인가요? 예. 타케이코 이노우에죠. 네네. 이분은 정말 소설을 써도 노벨상 받았겠다. 저도 그 점을 엄청 높게 사는데 그냥 기능적으로 캐릭터들이 소비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서사를 지나가는 캐릭터한테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특히 저 이번에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그 산왕공고 정무성 그 친구가 신사에서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필요한 경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패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캐릭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진짜 만화책 보면서 심지어는 거기 정우성 맞죠? 정우성 아빠도 캐릭터로 세워지잖아.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렸을 적에 뭐 자기 신체적 능력도 안 되니까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뭔가 실현해 보려고 하는 뭐 이 모든 캐릭터들이 거기는 심지어 무슨 코치 한 명, 그 민경태인가 경태가 그 체크 리스트 만드는 데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캐릭터들이 다 살아 있어. 그게 어마어마해. 이거 슬램덩크로 가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막 차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쵸. 네, 설득 당했어요. 거의 넘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인 거잖아, 자기 인생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하나의 작품에서 소비되는 배경 없이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진정한 만화다. 특히 권준호가 딱 누가 봐도 설명캔데 거기서 막 3.10도 넣고 막 그 부분에서 진짜 네,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할당해서라도 그 사람을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줘. 맞아요. 사실 우리 삶이 권준호에 제일 가까울 텐데. 그치. 그죠? 그쪽에서 침착맨에서 드래곤볼 했으니까 여기서 슬램덩크 가야겠네요. 약간 슬램덩크로. 와, 슬램덩크 우승입니다. 네. 근데 난 강백호가 주인공이라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누굴 주인공으로 보십니까? 강백호가 주인공은 아닌 것 같고 그 북산 전체가 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화를 보면서 웬만하면 다 주인공한테 빠져들잖아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공감되고 빠져들지 않은 만화 주인공인 것 같아. 강백호가. 처음에는 소연이한테 잘 보이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진심이라고요. 이번엔 진짜라고요라고 하는 그 과정 때문에 주인공으로 얘를 쳐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얘가 너무 학폭이 심해가지고 공감이 안 됐어. 그래요? 너무 애들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신발도 그냥 가져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강백호는. 하여튼 오늘 그래서 애니 월드컵 우승은 저희가 이제 슬램덩크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2달 지난 다음에 또 하면 다시 바뀔 수 있어요. 다시 또 드래곤볼이 그때 가서 또 우승할 수도 있고. 그쵸. 그때 다르긴 한데 근데 이 둘은 정말 나중에 50년 후에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제발 좀 이 두 만화를 뛰어넘는 무슨 만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십 년째 둘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는 사람들 취향이 너무 파편화가 돼가지고 아, 반지의 제왕 뛰어넘는 게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게임 만들어도 아직도 반지의 제왕이야. 그러니까요. 모든 무슨 컴퓨터 게임 배경 설정은 다 반지의 제왕인 것 같아. 예. 그래도 제가 슬램덩크가 그렇게 좋은데 슬램덩크를 조금 그래도 다른 앵글로 그 뛰어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게 하이큐였어요. 저는. 하이큐 그 배구 나오는. 하이큐 보면서 이 작가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그 일본 만화가들이 어떤 운동을 묘사할 때 그걸 되게 멋있게 수식을 하거든요. 배구는 늘 위를 보는 운동이다. 진짜 죽인? 그런 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 거. 네. 깊이가 있어. 왼손은 거들 뿐 이런 것도 그런 그렇고. 어떻게 배구를 그렇게 정의를 내려? 그러니까요. 갑자기 감동에 젖어서 그 다음 말을 못할 것 같아. 잠깐 젖어있게 되네. 야, 대사가 중요해. 대사가. 맞아요. 대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압축해서 딱 보여주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잖아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속담 같아요. 요즘에 명대사라는 거는. 그렇죠. 특히 막 최규석 작가님의 송곳 같은 웹툰 보면은 진짜 명대사가 많아서 지금도 막 인용이 되거든요. 막 서 있는 곳에 따라 뭐 다르게 보인다라든지 뭐. 신과 함께도 그래요. 여기 비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품 안 하세요? 진짜? 아니 지금 준비 중인 것은 있습니다. 약간 좀 이제는 이제 좀 포털보다는 제 개인 뭐 계정에 연재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러실만 하죠. 네. 예, 왜냐면은 포털에 만화가 너무 많아요. 수백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내 플랫폼으로 보러 올 사람 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되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화가가 진짜 소설가나 만화가나 감독이나 서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스토리를. 근데 서사가 만들어지려면은 결국엔 관점이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관점이 성숙하고 멋있어지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 30대에 그렸던 만화와 또 40, 50대에서 그리는 만화는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좋은 작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하시면. 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저희 주호민 작가님하고 함께 만화 월드컵 했고요. 이번 대회 우승은 슬램덩크로 결론을 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